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올해는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완책 마련 없이는 공매도 금지도 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임동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새해 첫 업무 보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관계자들과 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기업인과 소상공인, 대학생, 주부 등 시민들을 초청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현장 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6,300억 달러에 머물렀던 수출을 올해 7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시킨 공매도에 대해 부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에너지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대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은 민생경제 회복에 맞춰졌습니다.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장 역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IMF, KDI 등의 전망치와 같은 2.2%입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 5.2%까지 치솟았던 고물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까지는 3% 내외에서 물가가 움직이다가 하반기가 돼야 2%대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 성장률이 소폭 반등하더라도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즉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 정부는 올해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존 전망보다는 0.4%포인트나 낮췄고요. 태형건 선발 부동산 PF 부실이 잠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건설 투자 전망도 0.1% 증가해서 1.2% 감소로 바꿨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배경도 이러한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도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것 같은데 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는 어떤 대책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먼저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 최상무 부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에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에도 중점을 두고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다양한 세 혜택입니다. 특히 기업의 설비와 건설 투자에 물꼬를 트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 정책들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지난해 12년 만에 재도입한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죠.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기업의 일반 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세제 효과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일반 R&D에 매년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400억을
이제 추가로 투자해서 모두 5,40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5천억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2% 세액 공제액 100억 원에 추가 투자분에 대한 2% 추가 혜택 8억까지 더해서 총 108억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추가 투자분 10%까지 즉 32억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140억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방산 기술도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앞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임시 투자 세액 공제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선 올해 최대 1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앞서 언급됐지만 올해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또 연초부터 이 부동산 PF 부실도 불거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정부는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시작돼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체감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단 건설업 유동성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LH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촉대를 메고 나섰는데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또는 건설사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캠코와 금융권에서 공동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깎아줘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정부는 건설 부양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카드도 꺼내드렸는데요.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입니다. 기존 1주택자의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은 투자를 위해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홈 입지보다는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근본적인 양도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 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1년 더 추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방향성은 뚜렷한데 이 근본적인 구조 개혁 같은 어려운 숙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좀 안 보인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 감세 위주의 정책을 두고 이 총선용 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 세수 부족이 60조 원에 달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올해도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하겠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잠재 리스크 관리와 세제 혜택 확대라는 고유 지책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라던가 미국 대선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우려가 있고요. 그럼을 감안을 하면 기업의 세액 공제 형식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분명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듯 과감한 세제 혜택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정책 상당수가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따져보니까 입법 과제만 12개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여야 협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있었고요. 여야 대치와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 속에서 부자 감세를 내세운 야당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4월 총선 전에 이런 입법 과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구조 악화에도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60조 원대의 공공부문 투자와 건설 투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지원책들이 상반기에 몰아지다 보니까 야당은 벌써부터 효과 분석도 없는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